이 정부는 73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체면을 구기지 않았다. 아니, 구길 수가 없었다. 대학 교수의 아내로 살았던 45년이 그랬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교수 사모님이라고 불렀고 정부는 그 호칭에 어울리는 말투와 옷차림, 가리고 미소를 유지했다. 남편이 정년퇴임하던 날도, 남편이 세상을 떠난 3년 전 그날도 정부는 눈물을 참았다. 사람들 앞에서 흐트러지는 건 체면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남편의 3주기가 지나고 집은 더 조용해졌다. 아침 6시면 일어나 밥을 짓고 혼자 상을 차렸다. 김치찌개 한 그릇, 나물 2가지, 밥 한 공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양이었다. 달라진 건 맞은편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뿐이었다. 어머니, 어느 토요일 오후 장남 성우가 찾아왔다. 대기업 임원인 큰아들은 언제나 단정했다. 정장 대신 캐주얼 차림이었지만 구김 하나 없는 셔츠에서 여전히 긴장감이 느껴졌다. 어머니, 요즘 혼자 사시는 거 괜찮으세요? 괜찮지. 뭐? 밤에 불 켜고 주무신다고 서연이가 걱정하더라고요. 정부는 손을 내저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신경 쓰지 마라.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어머니, 이거 한번 보세요. 실버타운인데요. 정분의 손이 멈췄다. 실버타운? 요즘 다들 가세요. 어머니 같은 분들이요. 교수님, 사모님들, 전직 공무원 부인들 다 계시대요. 의료 서비스도 있고 식사도 나오고 프로그램도 많고요. 성우는 브로슈어를 펼쳤다. 호텔 로비 같은 실내, 웃고 있는 노인들, 품격 있는 노후라는 문구. 무엇보다 체면도 서고요. 그 말에 정분의 귀가 움직였다. 체면. 혼자 사시는 것보다 또래분들이랑 지내시는 게 나으시지 않을까요? 저희도 자주 찾아뵙기 힘들고 어머니가 혼자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정부는 브로슈어를 내려다봤다. 깨끗한 복도, 넓은 창문, 정갈한 식탁. 남에게 민폐 끼치지 않는 노후. 그것이 정분의 철학이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 누군가에게 손 벌리는 것, 그건 정분의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았다. 생각해 볼게. 어머니, 이번 주 일요일에 같이 가보시죠. 둘러만 보고 오는 거예요. 성우는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정부는 그 웃음 뒤에 숨은 것을 몰랐다. 아들이 매일 밤 회사 메일을 확인하다가 노모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을, 서연이가 시어머니 혼자 두면 불안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다는 것을. 성우가 돌아간 후 정부는 브로슈어를 식탁에 펼쳐놓았다. 품격 있는 노후. 그날 밤 정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내가 체면이란 말에 그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다. 정년퇴 임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정부는 그때도 체면을 지켰다. 남편 옆에서 미소 지으며. 그리고 지금도 정부는 체면을 지키고 싶었다. 체면. 그것이 정분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일요일 아침 성우의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다. 조수석에 앉은 정부는 창밖을 내다봤다. 서연이는 뒷자리에서 조용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라디오에서는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다. 어머니, 30분 정도 더 가면 돼요. 성우가 말했다. 정부는 고개만 끄덕였다.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신도시 외곽이었다. 멀리 산이 보이고 주변은 아직 개발 중인 땅들이 많았다. 그 사이로 우뚝 솟은 10층짜리 건물. 정문 위에 금색 간판이 빛났다. 그랜드 시니어 레지던스. 와, 진짜 호텔 같네요. 서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정부는 숨을 삼켰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가죽 소파. 창밖으로는 정원이 보였다. 꽃이 만발한 산책로와 벤치들. 어서 오세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다가왔다. 이름표에는 상담팀 김수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박성우 고객님이시죠? 어머님 모시고 오셨네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이쪽으로 오시죠. 먼저 시설 안내를 해드릴게요. 김수진은 환한 미소로 앞장섰다. 복도를 지나며 그녀는 쉴 새 없이 설명했다. 저희는 1인실, 2인실 모두 가능하고요. 어머님 같은 경우는 1인실이 좋으실 것 같아요. 창도 크고 욕실도 넓거든요. 객실 문을 열자 깨끗한 방이 나왔다. 침대, 옷장, 작은 테이블. 창밖으로 정원이 내려다 보였다. 식사는 하루 세 끼 제공되고요. 메뉴는 매주 바뀌어요. 영양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는요? 성우가 물었다. 1층에 의료실이 있어요.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고 주 2회 의사 선생님이 오십니다. 응급 상황 시에는 바로 연계병원으로 이송되고요. 정부는 조용히 방을 둘러봤다. 깨끗했다. 너무 깨끗했다. 마치 호텔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수진이 목소리를 낮췄다. 저희 입주자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수님 사모님들, 전직 공무원 부인분들 다들 품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어머님 같은 분들이 제일 잘 지내시거든요. 품이. 그 단어에 정분의 귀가 또 움직였다. 식당으로 내려가자 점심시간이었다. 몇몇 노인들이 식사 중이었다. 모두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조용히 대화를 나누거나 혼자 식사를 하거나.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김수진이 안내한 테이블 옆에 한 노인이 혼자 앉아 있었다. 75세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정분을 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명자예요. 여기 온 지 3년 됐어요. 아, 네. 이정분입니다. 구경 오셨어요? 네, 아직. 그러시겠죠. 오명자는 특유의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엔 다들 좋아 보여요. 저도 그랬고. 정부는 명자의 얼굴을 봤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그런데 말이죠. 명자가 목소리를 더 낮췄다. 여기선 웃을 때 조심해야 해요. 네. 웃으면 만만해 보이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왠지 그 말이 가슴 한편에 걸렸다. 어머님, 식사 맛보세요. 김수진이 점심을 가져왔다. 흰쌀밥,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 깔끔했다. 어때요, 어머니? 성우가 물었다. 좋네. 그럼 계약서 한번 보실래요? 김수진이 서류를 꺼냈다. 입주 계약서, 비용 안내서, 서비스 약관. 입주 보증금은 5천만 원이고요. 월 관리비는 250만 원입니다. 식사, 의료, 프로그램 다 포함이에요. 정부는 숫자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예금이 있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성우가 말했다. 아니다. 내 돈으로 할게. 정부는 단호하게 말했다. 자식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았다. 김수진은 계약서의 중요한 부분을 설명했다. 환불 규정, 서비스 내용, 입주자 의무사항. 여기 보시면 운영상 필요시 서비스가 조정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정부는 그 문장을 흘끗 봤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성우가 물었다. 어머니, 어떠세요? 정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생각해 볼게.
하지만 정부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다. 고급이라는 말, 품이라는 말, 그 말들에 정부는 자신의 마음을 맡기기로 했다. 입주일은 3월 첫째 주 월요일이었다. 성우와 민석, 그리고 딸 지연까지 세 남매가 모두 왔다. 짐은 많지 않았다. 옷까지, 사진 몇 장, 남편의 책 2억 원. 정부는 평생 살던 집을 정리하며 대부분을 버렸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 여기 좋으시죠? 지연이 방을 둘러보며 물었다. 그래, 좋다. 정부는 짐을 풀며 대답했다.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다. 봄꽃이 피기 시작했다.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민석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정부는 그걸 알아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래, 너희들 일들이나 잘해라. 세 남매가 떠나고 정부는 혼자 남았다. 첫날 저녁 식당에 내려갔다. 입주자들은 각자 정해진 자리에 앉았다. 정분의 자리는 창가 쪽이었다. 옆 테이블에 명자가 보였다. 명자는 고개만 끄덕였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첫 식사시네요. 직원이 식판을 가져왔다. 잡곡밥, 미역국, 두부조림, 시금치나물. 깔끔했다. 입맛에 맞으세요? 응, 괜찮네. 정부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맛은 나쁘지 않았다. 집에서 먹던 것보다는 조금 싱거웠지만 저희 영양사가 염분 조절해서 만들거든요. 건강 생각해서요. 직원은 친절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아침 7시에 기상방송이 나왔다. 8시 아침 식사, 10시 건강체조, 오후 2시 프로그램. 규칙적인 생활이었다. 화요일엔 서예 교실이 있었다. 정부는 붓을 들었다. 옆에 앉은 노인이 말을 걸었다. 처음 오셨죠? 저는 김순애예요. 여기 2년 됐어요. 이정분입니다. 여기 괜찮아요. 저는 만족해요. 혼자 사는 것보단 낫죠. 순애는 밝게 웃었다. 정분도 따라 웃었다. 목요일엔 음악 감상 시간이 있었다.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쇼팽의 야상곡. 정부는 눈을 감았다. 남편이 좋아하던 곡이었다. 금요일 오후 성우가 서연과 함께 방문했다. 어머니, 어떠세요? 적응 잘하고 계세요? 응, 좋아. 프로그램도 많고 다행이다. 걱정했는데. 성우는 안도한 표호로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다. 어머니, 저희 다음 주엔 못 올 것 같아요.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괜찮아. 바쁠 때 무슨. 정부는 손을 내저었다. 두 번째 주가 지났다. 간호사가 정기 검진을 했다. 혈압, 혈당, 체중 모두 정상이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약 잘 드시고 계시고요. 고맙습니다. 식사도 규칙적으로 나왔다. 가끔 생선이 나오고 일주일에 한 번은 고기가 나왔다. 과일도 후식으로 제공됐다. 수요일 오후엔 영화 상영회가 있었다. 오래된 한국 영화였다. 미워도 다시 한번. 정부는 젊었을 때 극장에서 봤던 영화였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세 번째 주. 지연이 손주 민준이와 함께 왔다. 할머니. 7살 민준이가 뛰어왔다. 정부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 우리 민준이 많이 컸네. 할머니, 여기 좋아요? 응, 좋단다. 정부는 아이에게 로비를 구경시켜 주었다. 민준이는 샹들리에를 보며 신기해했다. 엄마, 할머니 혼자 안 외로워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여기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지연아, 내 걱정은 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정부는 딸의 손을 잡았다. 한 달이 지났다. 정부는 적응했다.
규칙적인 식사, 프로그램 검진. 모든 게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졌다. 편했다. 혼자 밥을 차리지 않아도 됐고 청소도 일주일에 2번 직원이 해줬다. 이 선택이 옳았다. 정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 정부는 그 목소리를 애써 무시했다. 어느 저녁 식당에서 명자와 마주쳤다. 적응 잘하고 계세요? 네, 덕분에. 그럼 됐네요. 명자는 특유의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말이죠. 명자가 정분을 보았다. 처음 한 달은 다들 그래요. 친절하죠. 정부는 명자를 바라봤다. 무슨,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 경험이에요. 명자는 식판을 들고 자리로 돌아갔다. 정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명자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처음 한 달은 다들 그래요. 무슨 뜻일까? 정부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정원의 윤곽만 보였다. 이 선택이 옳았다고 믿고 싶었다. 정부는 작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믿고 싶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달랐다. 변화는 조용히 시작됐다. 입주 2달째, 정부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국이 싱거웠다. 아니, 싱거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맹물 같았다. 저기요. 정분이 지나가던 직원을 불렀다. 국이 너무 싱거운데요. 아, 네. 염분 관리 때문에 조금 더 줄였어요. 건강 생각해서요.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다. 정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틀 후 반찬 가짓수가 줄었다. 전에는 4가지였는데 3가지로 바뀌었다. 반찬이. 옆 테이블의 순애가 중얼거렸다. 무언가 절감이래요. 명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신규 입주자가 많이 들어와서 기존 입주자 서비스를 조정한다나 뭐라나. 정부는 명자를 봤다. 그럴 리가요. 계약서에 뭐라고 써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명자가 물었다. 운영상 필요시 서비스가 조정될 수 있다. 그 조항이요. 정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그 문장을 제대로 읽지 않은 걸 후회했다. 일주일 후 수요일 영화 상영회가 취소됐다. 죄송합니다. 프로그램 일정이 조정되었습니다. 게시판에 공지만 붙어 있었다. 목요일 음악 감상 시간도 없어졌다. 대신 자유시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각자 방에서 쉬라는 뜻이었다. 정부는 로비로 내려갔다. 프론트에 김수진이 있었다. 저 프로그램이 왜 줄어든 건가요? 어머님, 일정 조정이에요.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바꿀 예정이고요. 언제요? 그건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김수진은 어색하게 웃었다. 그날 밤 복도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정부는 방문을 열었다. 복도 끝에서 소란이 일었다. 간호사. 순애가 복도에서 소리쳤다. 왜 그래요? 정분이 다가갔다. 사무실 박 선생님이 가슴을 아파하시는데 간호사가 안 와요. 정분도 함께 간호실로 달려갔다. 불은 꺼져 있었다. 밤 10시 이후엔 당직 간호사가 없어요. 명자가 뒤에서 말했다. 뭐라고요? 24시간 상주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한 달 전까지였어요. 지금은 야간 당직이 없어요. 인건비 절감이래요. 결국 119를 불렀다. 박 선생은 협심증이었다.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입주자들은 충격을 받았다. 다음 날 아침 정부는 센터장을 찾아갔다. 센터장님, 어제 일하세요? 센터장은 50대 초반의 남자였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들었습니다. 걱정 많으셨죠? 야간 간호사가 왜 없는 겁니까?
계약할 때는 24시간 상주한다고. 어머님, 센터장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서비스 조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지를 드렸을 텐데요. 혹시 못 보셨나요? 공지요? 네, 지난달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야간 당직은 응급 상황 시 협력병원으로 즉시 연계된다고요. 하지만 어제는 잘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119도 빨리 왔고요. 센터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그리고 어머님, 센터장이 정분을 바라봤다. 연세가 있으셔서 기억이 혼동되신 것 같은데 저희가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한다고는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고 했죠. 정부는 할 말을 잃었다. 기억이 혼동됐다고? 정분의 자존심이 무너졌다. 73년을 살면서 누구에게도 기억이 혼동됐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정부는 돌아섰다. 복도를 걸으며 정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인지 수치심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명자가 정분의 테이블로 왔다. 괜찮으세요? 네. 센터장 만나셨죠?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이 혼동됐다는 말 들으셨을 거예요. 명자가 말했다. 저도 들었거든요. 작년에 식사질 떨어진 거 항의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정분이 처음으로 명자에게 물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명자가 낮게 말했다. 하지만 기록은 해둬야 해요. 언젠가 필요할 테니까. 정부는 그날 밤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다. 입주 2달째. 국간이 줄어듦. 반찬 가짓수 감소. 프로그램 취소. 야간 간호사 부재. 그리고 마지막 문장. 센터장, 연세가 있으셔서 기억이 혼동되신 듯이라고 말함. 정부는 펜을 내려놓았다. 조용히 줄어드는 것들. 그것은 서비스만이 아니었다. 정분의 존엄도 자존심도 함께 줄어들고 있었다. 석 달이 지났다. 가족의 방문이 눈에 띄게 줄었다. 성호는 한 달에 한 번, 민석은 2달에 한 번, 지연만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연이 물었다. 응, 괜찮아. 정부는 대답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식사는 계속 부실해졌고 프로그램은 거의 없어졌다. 청소도 일주일에 한 번에서 2주에 한 번으로 줄었다. 엄마, 좀 수척해지신 것 같은데.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걱정 마. 정부는 딸에게 말하지 않았다. 체면 때문이었다. 실버타운이 좋다고 믿고 싶어 했던 자신이 창피했다. 자식들에게 역시 안 됐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5월 초 지연의 생일이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 제 생일인데 저희 집에서 식사하실래요? 전화기 너머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토요일? 정부는 달력을 봤다. 토요일은 외출 신청을 해야 했다. 외출 신청서 작성하셔야 해요. 프론트 직원이 말했다. 외출 신청이요? 전에는 그냥 나가도 됐는데요. 규정이 바뀌었어요. 안전관리 차원에서요. 정부는 신청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금요일 저녁 전화가 왔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토요일에 정기 건강검진이 잡혀 있어서요. 외출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미리 말씀 안 하셨잖아요. 아, 저희가 공지를 드렸는데 못 보셨나 봐요. 또 그 말이었다. 못 보셨나 봐요. 정부는 지연에게 전화했다. 지연아, 미안한데 토요일에 못 갈 것 같아. 왜요, 엄마? 검진이 있어서. 전화기 너머로 지연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알겠어요,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걸 정부는 알았다. 일주일 후 또 다른 전화. 할머니, 나 민준이야.
토요일에 하계회 하는데 할머니 오실 거죠? 민주나 할머니가. 정부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할머니 안 오시면 나만 할머니 없는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에 울먹임이 섞였다. 할머니가 꼭 갈게. 정부는 다시 외출 신청을 했다. 그리고 이번엔 승인이 났다. 토요일 아침 정부는 옷을 차려입었다. 오랜만에 외출이었다. 로비로 내려가는데 김수진이 다가왔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손주 하계회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어머님. 김수진이 태블릿을 들고 왔다. 오늘 오후에 가족 상담이 잡혀 있는데요. 아드님이 오시기로 하셨거든요. 가족 상담이요? 처음 듣는데요. 아, 저희가 메시지 드렸는데 혹시 못 보셨나요? 정부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메시지는 없었다. 메시지 안 왔는데요. 어머님, 연세가 있으셔서 스마트폰 사용이 좀 서투르시잖아요. 아마 삭제하셨을 거예요. 정부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들한테 전화해 보세요. 하계회는 제가 양해를 구할게요. 싫어요. 손주 약속이 먼저예요. 정분이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님, 그러시면 곤란한데요. 김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결국 정부는 성호에게 전화했다. 성호는 어머니, 하계회는 제가 가서 찍어드릴게요라고 말했다. 정부는 탈의실로 돌아가 외출복을 벗었다. 그날 밤 민준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할머니, 왜 안 오셨어요? 아빠가 대신 왔는데 할머니가 좋았어요. 정부는 눈물을 삼켰다. 6월 초 게시판에 새 공지가 붙었다. 입주자 관리 강화 안내. 최근 일부 입주자분들의 과도한 요구 및 민원 제기로 인해 문제 제기가 잦은 입주자에 대해 별도 관리를 실시합니다. 그 아래 명단이 있었다. 이정분, 오명자, 김순애. 정분의 이름이 있었다. 복도에서 다른 입주자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들 문제 많다던데. 맨날 불평한데. 정부는 게시판 앞에 서서 자신의 이름을 봤다. 73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문제 많은 사람으로 불린 적이 없었다. 그날 저녁 명자가 정분의 테이블로 왔다. 봤죠? 네. 봐요. 명자가 낮게 말했다. 웃고 참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뭐라고 했죠? 웃으면 만만해 보인다고. 맞아요. 명자는 정분의 손을 잡았다. 이제 선택해야 해요. 계속 참고 살 건지 아니면. 명자의 눈빛이 달라졌다. 싸울 건지. 정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체면. 평생 지켜온 체면 때문에 정부는 아무 말도 못했다. 자식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지만 이제 정부는 깨달았다. 체면을 지키려다가 정작 자신의 존엄을 잃고 있었다는 것을. 손주의 하계회에도 가지 못하고 딸의 생일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급기야 문제 많은 입주자로 낙인 찍혔다. 정부는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새로운 줄을 그었다. 6월 3일. 게시판에 내 이름이 문제 입주자로 공개됨. 존엄은 계약서에 없었다. 정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정부는 명자의 방을 찾아갔다. 들어오세요. 명자의 방은 정분의 방과 똑같았다. 하지만 벽에 오래된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젊은 시절의 명자가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사진도 있었다. 노동조합 활동하셨다면서요? 정분이 물었다. 네. 30년 전 일이에요. 방직 공장에서 일했죠. 그때 해고 반대 시위를 주도했어요. 명자는 사진을 보며 말했다. 그때 배웠어요. 가만히 있으면 더 당한다는 걸. 여기서도 그래야 하나요? 여기서도요. 명자는 서랍을 열었다. 두꺼운 파일이 나왔다.
3년 동안 모은 거예요. 파일 안에는 사진, 녹취록, 메모들이 가득했다. 2023년 3월 식사질 저하 시작. 2023년 6월 야간 간호사 철수. 2023년 9월 프로그램 대폭 축소. 2024년 2월 청소 횟수 감축. 혼자서 다 모으신 거예요? 아니요. 순애 씨도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제 정분 씨도요. 명자가 정분을 받다. 이제 3명이에요.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정분은 자신의 수첩을 꺼냈다. 명자는 수첩을 받아 읽었다. 좋아요. 이것도 증거예요. 특히 센터장이 기억이 혼동됐다고 한 부분. 이건 노인 비하예요. 그런데 이걸로 뭘 할 수 있죠?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위약금 없이요. 명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계약서 3조를 보세요. 시설 측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바로 이 조항이에요. 정부는 계약서를 다시 읽었다. 정말 그런 조항이 있었다. 그렇지만 센터 측이 인정할까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필요한 거고요. 명자는 노트북을 켰다. 소비자원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하고 필요하면 변호사도 쓰는 거예요. 그런 큰일을. 큰일이 아니에요. 우리 권리예요. 명자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일주일 동안 세 사람은 움직였다. 순애는 식당에서 몰래 식사 사진을 찍었다. 정부는 청소 일지를 기록했다. 명자는 다른 입주자들의 증언을 모았다. 저도 야간에 아팠는데 간호사가 없어서 혼자 119를 불렀어요. 프로그램 취소 공지를 전날 밤에 받았어요. 계약할 때랑 너무 달라요. 증언은 쌓여갔다. 6월 중순 세 사람은 센터장을 찾아갔다. 무슨 일이십니까? 센터장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계약 해지를 요구합니다. 명자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시설 측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식사질 저하, 의료 서비스 축소, 프로그램 취소, 모두 증거가 있습니다. 센터장의 미소가 굳었다. 어머님들, 이건 오해이신데요. 오해가 아닙니다. 정분이 입을 열었다. 야간 간호사가 없었던 건 사실이죠? 박 선생님이 쓰러졌을 때요. 그건 일시적이 아니에요. 2달째입니다. 명자가 녹취 파일을 재생했다. 센터장이 다른 직원과 나눈 대화였다. 인건비 아껴야 해. 본사에서 실적 압박이 심하거든. 센터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어떻게 해? 합법적으로 얻은 겁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거죠. 명자가 차갑게 말했다. 센터장은 태도를 바꿨다. 알겠습니다. 계약 해지를 원하신다면 위약금을 내셔야죠. 계약서 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3조도 읽어보세요. 명자가 계약서를 펼쳤다. 시설 측의 계약 불이행 시 입주자는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건 시설 측 과실이 명백할 때만. 명백합니다. 정분이 수첩을 내밀었다. 센터장님이 저에게 한 말. 연세가 있으셔서 기억이 혼동되신 듯. 이것도 기록했습니다. 이건 노인 비하이고 정신적 학대예요. 센터장은 말을 잃었다. 그리고 이건 명자가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다. 소비자원 신고서 사본입니다. 이미 접수했어요. 원하시면 언론에도 제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의 손이 떨렸다. 어머님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필요했습니다. 정분이 말했다. 우린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체면 지키며 민폐 끼치지 않으며. 그런데 여기선 우리 존엄이 사라졌어요. 존엄은 명자가 이어받았다. 계약서에 없었습니다. 센터장은 고개를 숙였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본사와 상의해야 해서요. 사흘이면 됩니다. 명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세 사람은 센터장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정부는 명자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한 거예요. 순애도 웃으며 말했다. 무서웠지만 이제 좀 숨통이 트이네요. 정부는 처음으로 느꼈다. 체면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바로 존엄이었다. 그리고 존엄은 싸워서 지켜야 하는 것이었다. 사흘 후 센터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님들 오후 3시에 센터장실로 와주시겠습니까? 명자, 순애, 정부는 함께 센터장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센터장 옆에 본사 임원으로 보이는 50대 남자가 앉아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사 운영이사 강민호입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어머님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흡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명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계약 내용과 전혀 다른 서비스를 제공했고 입주자들을 기만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강 이사가 서류를 펼쳤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님들께 특별 보상금 각 5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비스 개선을 약속드립니다. 계약 해지는요? 정분이 물었다. 그건 강 이사가 잠시 망설였다. 위약금을 내셔야 합니다. 1인당 3천만 원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명자가 계약서를 다시 펼쳤다. 계약서 3조를 보세요. 시설 측 과실이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고요. 그건 해석의 문제입니다. 강 이사가 말했다. 시설 측 과실이 명백해야 하는데 저희는 서비스 조정을 한 것뿐입니다.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죠. 그럼 법원에서 판단받겠습니다. 명자가 일어섰다. 소비자원 신고는 이미 했고 변호사도 알아봤습니다. 필요하면 집단소송도 불사하겠습니다. 강 이사의 표정이 굳었다. 어머님,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머님들 연세에 운운하지 마세요. 정분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도 권리가 있습니다. 강 이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보고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정분에게 성우가 전화했다. 어머니, 실버타운에서 연락 왔어요. 문제가 있다던데요? 응, 좀 있어.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혹시 또 기억이? 내 기억은 멀쩡해. 정분이 소리쳤다.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어머니, 성우야. 정분은 깊게 숨을 쉬었다. 엄마가 여기 들어온 건 너희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였어. 체면도 지키고 품위 있게 늙고 싶었어. 어머니, 근데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 우릴 존중하지 않아. 서비스는 점점 줄고 항의하면 기억이 혼동됐다고 해. 우리를 문제 입주자로 낙인 찍어. 정분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73년을 살면서 한 번도 누구한테 문제 있는 사람으로 안 살았어. 그런데 여기선 어머니 몰랐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체면 때문이었어. 그리고 내가 편하길 바라서. 성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어머니, 제가 편하려고 어머니를 보낸 거예요. 성우의 목소리에 울먹임이 섞였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안 봤어요. 제 걱정, 서연이 걱정만 했지. 정작 어머니가 뭘 원하시는지는. 성우야, 제가 데리러 갈게요. 내일 당장 나오세요. 아니다. 정분이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가 제대로 끝내고 나갈 거야.
위약금 없이 당당하게. 어머니, 그리고 성호야. 이번 일로 엄마가 배웠어. 정부는 창밖을 바라봤다. 노후는 조용히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끝까지 존엄을 지켜야 할 시간이라는 거. 이틀 후 본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강 이사와 함께 법무팀장이 왔다. 어머님들 결정했습니다. 강 이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를 허용하겠습니다. 대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첫째, 이번 일에 대해 언론 제보나 SNS 게시를 하지 않으신다는 서약. 둘째, 다른 입주자들에게 퇴소를 권유하지 않으신다는 약속. 명자가 서류를 읽었다. 사실상 함구 조건이네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서로를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됩니다. 정분이 말했다. 함구는 못해요. 하지만 악의적으로 퍼뜨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퇴소 권유는 안 할게요. 그건 각자 판단할 일이니까. 강 이사는 법무팀장과 눈빛을 교환했다. 알겠습니다. 그 선에서 합의하죠. 일주일 후 세 사람은 퇴소했다. 짐을 싸며 정부는 명자에게 물었다. 이제 어디 가세요? 딸 집 근처 원룸 알아봤어요. 혼자 살 거예요. 저도요. 정분이 웃었다. 그리고 우리 계속 연락하며 지내요. 노인 권익 모임 같은 거 만들어요. 좋아요. 우리 같은 일 당하는 노인들 도와주는 거죠. 명자도 웃었다. 로비에서 순애가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들, 나도 같이 할게요. 그 모임.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정부는 7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위해 싸웠다. 그리고 이겼다. 체면이 아니라 존엄을 위해서. 6개월 후, 정부는 지연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소형 주택에 살고 있었다. 방 2개의 작은 마당이 있는 집이었다. 마당에는 정분이 직접 심은 상추와 고추가 자라고 있었다. 할머니, 민준이가 방과 후에 자주 들렀다. 오늘도 학교 가방을 메고 뛰어왔다. 우리 민준이 왔구나. 간식 먹을래? 네. 할머니가 만든 호떡 먹을래요. 정부는 부엌에서 호떡을 부쳤다. 민준이는 마당에서 상추를 따며 놀았다. 할머니, 이거 제가 키운 거예요? 그럼. 민준이가 지난번에 씨앗 뿌렸잖아. 아이는 신기한 듯 상추를 들여다봤다. 저녁에는 지연이 왔다.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아니다. 오늘은 명자 언니랑 약속이 있어. 또요? 요즘 엄마 바쁘시네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좋아 보이세요. 실버타운에 계실 때보다 훨씬. 정분도 웃었다. 정말 그랬다. 혼자 사는 게 더 자유로웠고 더 행복했다. 저녁 7시 정부는 동네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다. 실버 권익지킴이 모임. 명자가 만든 모임이었다. 매주 목요일 저녁 노인들이 모여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배우고 어려움을 나누는 자리였다. 정분 씨 왔어요? 명자가 반갑게 맞았다. 순애도 있었고 새로운 노인들도 몇 명 보였다. 오늘은 새로 오신 분들이 많네요. 네. 요즘 소문이 나서요. 실버타운 문제로 상담 요청이 많아요. 명자가 작은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오늘은 요양시설 계약서 읽는 법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특히 조심해야 할 조항들이 있거든요. 1시간 동안 강의가 이어졌다. 정분도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 저는 운영상 필요시 서비스 조정 가능이라는 조항을 대충 넘겼어요.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됐죠. 저도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손을 들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최근에 식사질이 떨어졌어요. 항의하니까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서 가져오세요. 같이 봐드릴게요. 명자가 말했다. 모임이 끝나고 세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다. 요즘 어때요? 순애가 물었다. 좋아요. 혼자 사니까 편해요. 애들도 자주 와요. 정분이 대답했다. 저도요. 딸이 주말마다 오는데 전에는 의무감으로 온 것 같았는데 이젠 진짜 만나고 싶어서 오는 것 같아요. 명자가 웃었다. 우리가 시설에 있을 때는 애들도 해야 할 일로 방문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이 된 거예요. 그러게요. 정부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젊은이들도 중년들도 노인들도. 명자 언니, 우리 다음 달에 강연 있다면서요? 네. 시니어 대학에서 요청이 왔어요. 실버타운 선택 전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로요. 떨리는데요. 괜찮아요. 우리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다음 달 시니어 대학 강당. 200명이 넘는 노인들이 앉아 있었다. 대부분 60대 후반에서 70대였다. 정부는 무대에 섰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마이크를 잡자 마음이 진정됐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분입니다. 73세고요. 6개월 전까지 실버타운에 살았습니다. 정부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체면 때문에 들어간 실버타운. 조용히 줄어든 서비스들. 기억이 혼동됐다는 말. 손주 학예회에 가지 못한 날. 그리고 싸워서 얻은 존엄. 저는 평생 체면을 지키며 살았어요. 남에게 민폐 끼치지 않는 게 미덕이라고 믿었죠. 정분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다. 그런데 깨달았어요. 체면을 지키려다 정작 제 존엄을 잃고 있었다는 걸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노후는 조용히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정분이 마지막 말을 이었다. 노후는 끝까지 존엄을 지켜야 할 삶이었습니다. 맡기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였어요. 내가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살 것인지. 그게 마지막 선택이자 마지막 권리였습니다. 강당의 박수가 터졌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노인들이 정분에게 다가왔다. 고맙습니다. 저도 요즘 자식들이 실버타운 권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니 기뻐요. 조심하세요. 계약서 꼼꼼히 보시고요. 밖으로 나오자 성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강연 잘 들었어요. 왔구나. 어머니, 자랑스러워요. 성우가 정분의 손을 잡았다.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강한 분인 줄. 엄마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정분이 웃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분은 마당에 상추를 봤다. 초록색 잎이 싱싱했다. 정분은 수첩을 꺼냈다. 6개월 전 실버타운에서 적었던 그 수첩.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펜을 들었다. 오늘 나는 200명 앞에서 내 이야기를 했다. 7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는 내 목소리를 냈다. 체면이 아니라 존엄을 위해서. 노후는 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나답게 사는 시간이었다. 정부는 수첩을 덮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정부는 73년 만에 깨달았다.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가장 아름다운 존엄이라는 것을.